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주말 이제 일요일입니다. 이 주말 동안 금요일, 토요일 영상을 올리질 못했는데 일요일이니까 또 영상 관련 소식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디즈니 관련한 소식이고요.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이 디즈니 내년에 29%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떠한 포인트가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는 작년 더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CEO인 밥 아이거의 복귀죠. 그리고 성장 계획이 결실을 맺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경제 환경 여전히 역풍에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작년 투자자들에게 마법 같은 이야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대기업이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투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 주가 역시 40% 이상 하락을 했고 다른 빅테크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도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디즈니를 성장의 길로 되돌리기 위해서 최고 경영자 CEO 밥 아이거를 복귀를 시켰고요. 이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의 전략 결실을 맺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월가 월스트리트에서는 회사의 잠재적인 주가 실적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있고 향후 12개월 동안 29% 상승할 목표 주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파크, 크루즈, 블록버스터 영화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유명한 디즈니의 상황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죠. 지난 몇 년 동안 디즈니 스트리밍 비즈니스 디즈니 플러스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관점에서 보면 노력이라던가 투자자 효과가 있었는데 지난 회계연도에 따르면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5,700만 건의 구독을 추가하면서 총 2억 3,500만 건에 달했고요. 하지만 그의 성장에 따라서 영업 손실은 거의 140% 급증한 4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디즈니가 스토리텔링에서 벗어났다고 우려를 했는데 밥 아이거를 본다면 전 CEO이자 CEO를 다시 불렀고 첫 번째 조치 중 하나가 창의성을 선호하도록 부서를 개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팀에게 결정을 내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또한 양보다 컨텐츠의 질에 집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55억 달러 수준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노력으로 정리해고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디즈니의 실적에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소비자 직접 판매 사업의 영업 손실은 회계연도 2분기 6억 5,900만 달러에서 전년 동기 8억 8,700만 달러에서 감소한 수치를 보였고요. 디즈니 작년에 미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광고 지원 계층을 시작을 했고 유럽에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넷플릭스 같이 디즈니는 광고 없는 구독 플랜의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고 이 모든 것이 회사가 2024 회계연도 디즈니 플러스의 수익성 목표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또 디즈니 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강력한 공헌 그리고 체험 및 제품 부분이겠죠. 가장 최근 분기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를 했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 여전히 약간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현재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경기 침체라던가 연준 소비자들이 디즈니 공헌으로의 여행이나 회사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고가 구독과 같은 재량 항목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디즈니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주가 예측 어떻게 봐야 할지라고 보면은 저자는 장기적으로 디즈니 주식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라면은 주식을 매수할 만하다라는 게 저자의 의견인 것 같은데 예상 수익의 21배에 불과하고요. 지난해 초에 절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고려한 장기적인 전망을 간주했을 때는 매수할 만하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 12개월 안에 1년 이내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만큼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오늘날의 어려운 경제 환경 그리고 향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즈니 주식이 뭔가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견해를 가지고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브를 통해 가지고 디즈니 주가 살펴보면은 금요일장 91불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84불 그리고 100불 아래에서 꾸준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상승한 빅테크 주식보다는 이미 하락을 다지고 있는 디즈니 주식이 조금 더 뭔가 눌림,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덜 이제 변동폭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막상 디즈니가 요즘 하고 있는 사업의 행태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어공주 이슈라던가 정치적인 부분까지 디즈니가 뭔가 사업 본질에서의 성과를 보여주는 뭔가 실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켓워치 통해 가지고 본 디즈니의 예상 실적은 2023년, 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연평균 20%에서 3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9개의 레이팅 평가에 의하면 목표 주가는 평균적으로 120불 26센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 91불 생각하면은 약 20%에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레이팅도 상당히 매수 의견이 많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이 의견 20개, 오버웨이 2개, 홀드 7개로 29개의 레이팅에서 120불 26센트로 목표 주가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디즈니 망하지는 않을 회사라는 건 분명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다른 영화 부분이라던가 기타 사업 부분에서의 얼마나 매출의 성장을 보여주는지가 주가 흐름에 조금 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 모두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 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